문장의 형식이라기보다 동사의 형식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구조가 따로 없어요. 나는 먹는다 해도 되고, 나는 밥을 먹는다 해도 되고. 그래서 밥이라는 목적어가 꼭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영어는 어떤 단어는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단어나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 동사의 구조나 동사의 형식이라고 하고, 아주 옛날 말로 1, 2, 3, 4, 5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떤 단어들은 뭐가 뒤에 있어야 돼요. 이게 뜻이 둘 다 뭐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룩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TV는 뭐가 따라 나와야, 아니 와치는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뜻의 단어가 구조가 달라지므로 이게 이제 이걸 어렵게 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배우게 되는데 천천히 합시다. 조동사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주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S. 동사를 V 이렇게 써도 돼? 네. 목적어나 보호 없이 주어나 동사만으로 성립되는 문장이다. 문이 열렸어요. 제니가 왔어요. 빨리 아침에. 자, 1번 뭔 말이에요? 애들은 자주 옵니다. 민이는 살아요. 어디에서? 광주. 독은 어디로? 네, 풀로. 네. 그 이제 1번은 그렇지만 2번, 3번은 내가 지금 어디서 끊어 있냐면, 좀 끊어 읽을 때 잘 기억하면 돼. 문장이 길면 알아서 끊어 읽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쉼표가 있으면 무조건 끊어 읽으면 되고, 그다음에 어제 배웠던 전인사가 있으면 무조건 끊어 읽으면 되고, 세 번째는 문장이 새로 시작하면 접속사로 연결한다고 배웠으니까 이런 게 나오면 끊어 읽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짧으면, 작으면 한 입에 넣고 삼킬 수 있는데 크고 길면 한 입에 넣고 삼킬 수가 없고 해석을 못하니까 잘라서 먹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형식에서 중요한 것은, 일형식은 이제 동사는 결국에 두 가지거든. 동작하고 상태예요. 그럼 동작에 나오면 뭐가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하게 될 거야. 그럼 이는 뭐고? 안에서. 인투는 뭐냐면 이게 인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나중에 해도 되냐면, 자 봐. 동사 없어도 됩니다. 미는 광주에 있어요. 끝. 걔는 수영장 안으로 뿅 합니다. 끝. 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어. 어떻게 어려워져? 이런 단어 합니까? 러시 들어봤어? 안 들어봤나? 모릅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전부 다 결국 풀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더 어렵습니다. 억지로 어려운 거 써서. 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풀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동사를 모르면 마지막에 모르겠으니까 이걸 빼고 여기 있는 걸 보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선 이런 식은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B번. B번이 어렵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은 나오는 게 따로 있어요. 어제 보호란 걸 배웠죠. 보호가 뭐였지? 왜? 동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보충하는 말, 즉 보호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비동사죠. 그다음에 become이란 말도 있어요. become 무슨 말이니까, 뭐뭇이 대단한 말이니까 뭐뭇이란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없으면 말이 안 돼,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고?
사람은 어떻다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My sister became flight attendant. 이거는 뭔 말이에요? 밑에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오, 나와 있네. 뭐라고? 네,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시험 잘 나오는데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잘 나오거든. 이게 왜 잘 나오냐면 봐. 새로운 선생님이 친절해 보여요. 자, 내가 이렇게 네모치면 다 명사입니다. 형용사는 동그라미 칠 거예요. 네, 그럼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은 명사잖아. 그죠? 그럼 명사를 설명하는 건 형용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이 친절해 보입니다. 이런 말이야. 자, 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선생님이 친절해 보여요. 나이스로 바꿨고요. 그럼 해석해 보면 선생님이 보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같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를 써야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면 여기를 빼갖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지? 선생님이 친절합니다. 친절하게 보입니다. 비슷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비슷하니까 이거 모양 그대로고 이것만 바꾸면 되지 않겠어? 그죠? 근데 이제 나이스라고 쓰면 맞는데 여기다가 나이슬리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나이슬리 즉 친절하게 보입니다라고 해서 꼭 동사를 꾸미는 것처럼 해석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외국 미국 영어 쓰는 애들도 틀려 많이.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알겠어? 이를테면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는데 엄마가 새롭게 요리를 해줬어요. 뭐하다? 맛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써도 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새 음식이 맛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또 해석을 해보면 맛있게 느껴집니다라고 해서 동사를 꾸미는 것 같으니까 부사를 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 별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봐. look 뭐뭐하게 보인다. feel 뭐뭐하게 느껴진다. 뭐뭐하게 냄새 난다. 뭐뭐하게 맛이 난다. 뭐뭐하게 소리가 들린다. 다음에 뭘 써야 돼?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형용사는 뭐가 아니다? ly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ing로 끝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ed로 끝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알겠어? 네. 여기까지 우선 적고 조앤이라고 있는데 조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냐면 피곤한 감정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네요. 그래서 뭐도 된다? ed로 끝나는 단어도 형용사입니다. 해봐라. 1번 뭐예요? 사운드 그 다음 아이고 사운드 그 다음 뭐야? 그레이트 이렇게 썼습니까? 2번은요? 이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테이스트 그 다음 스 그 다음 이렇게 썼어요. 4번
become 그다음 더 클래스 프레젠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 틀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3번은 너무 길었어요. 왜냐면 3번은 s가 없으니까 s를 딱 붙였고 흔히 하는 말로 조가 삼진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인 것이죠. 저는 s를 한쪽만 붙이라 그랬고 근데 안 붙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 1번이죠. 그래서 s가 없으니까 이렇게 s를 붙이는 습관을 계속 기르면 돼요. 습관적으로 s를 한 번만 쓰면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4번과 마찬가지죠. 4번 앨리스가 한 명이니까 s를 붙이면 좋겠는데 정확한 답은 되었다니까 이거를 과거로 쓰면 되겠다. 이걸 과거로 쓰면 어떻게 돼? 그렇지. 오 잘했다. 하는 김에 합시다. 10번은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영어는 대부분이 조동사 목적어예요. 무조건 I love you, I hate you 어제 했다시피. 그래서 영어는 대부분 문장이 개가 뜯어먹는다 뼈다구를, 우리는 먹는다 밥을, 나는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조동사 목적어 구조가 반복돼서 나올 테예요. 아무튼 로라가 먹었어요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마이크는 좋아합니다 이것 하는 것.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문장 배열하라 문제가 나와서 헷갈리면 무조건 뭐 하면 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모르겠으면 다 뒤로 보내. 예, 무조건 그러면 된다. 무조건 그러면 다 말 되는 거야.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D번으로 바로 갈게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구조는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give me money야 give money me야? give me money죠. 그럼 give me money만 기억하면 돼요.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주어동사를 쓴 다음에 사람을 먼저 쓸지 사물을 먼저 쓸지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람한테 사물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 영어는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한테 돈 좀 줘 라고 해서 give me money라고 해야 되는데 give money me가 되면 돈한테 나를 팔아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해지니까 엄마하고 서먹서먹해지니까 그래서 give me money라고 해야 문장이 좋은 문장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어렵게 수요동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란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사물 그것도 모르겠으면 give me money라고 계속 외우면 돼. 알겠어? 네. 미스 존스가 줍니다 A한테 B를. 명사가 지금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는 되게 특이합니다. 그 다음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A한테 B를. 알겠어? 그래서 A는 무조건 뭐뭐에게 B는 무조건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원래 목적어니까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라고 말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give me money라고 하면은 나한테 돈을 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나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왜냐면 집에 나밖에 없으니 사람이 많으면 give me money라고 해도 되는데 엄마하고 나밖에 없는데 굳이 나한테 돈을 줘라고 할 필요 없잖아. 그럼 돈이란 말을 먼저 쓰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돈이란 말을 먼저 쓰려면 자 봐. 이렇게 쓸게요. 주어 동사 A, B 됐습니까? 그죠? 그럼 A에게 B를 맞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려고 해.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지? 네.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래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뭐뭐를로 해석이 되는데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므로 여기다가
에게란 말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에게란 말을 직접 쓰면 돼요. 이 에게는 영어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죠? 여기 다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어. to를 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등등등. for를 쓰는 건 이거가 있습니다. 등등등등등. of를 쓰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자. 이런 거 외울 때 있잖아, 채령아. 뭘 외울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 아니면 3번을 외워서 나머지를 전부 다 1번, 2번 외우면 좋겠어. 3번. 그렇죠. 1번은 공부할 필요 없어. 3번을 외우고 2번을 외워서 나머지는 다 1번 외우면 돼. 그러니까 100개를 외우기 힘드니까 한 개를 외워서 나머지는 다 99개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99개를 가르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99개를 외우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은 무조건 5분의 S크닉 하나밖에 없으니까 끝내고, 그 다음에 4가 중요해. 4가 3개 말고 2 또 있거든요. 근데 뭐 공식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따라해. MBC 골프. 이것만 외워서 M은 make, B는 buy, 아이고, C는 cook, 그 다음에 G는 get, F는 find인데 이때 get은 buy랑 같은 뜻입니다. MBC 골프는 기억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G를 get이라고 외우지 않고 막 기브하고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MBC 골프를 잘 외우면 되고, 5분은 S크니까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외우고 4를 쓰는 동사만 줄기차게 외워서 나머지를 다 2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될 겁니다.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배웠겠지만 자리가 막 왔다 갔다 바뀌어요. 영어는 자리가 바뀌면 어려우니까. 우선 쓰고 나서 합시다. 자, 됐습니까? 자, 봐 이제 무조건 주어 동사예요. 우리가 주었습니다. A한테 B를. 됐죠? 그럼 우리가 주었습니다. 자, B가 앞으로 왔어. 그러면 에게란 말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릴리가 보트는 뭐예요? 네, 릴리가 샀어요. A한테 B를. 됐습니까? 릴리가 샀어요. B를 A한테. 그러니까 뭐뭐에게를 써주면 돼. 이건 안 쓰면 큰일 나겠죠? 점심한테 A들을 사준 겁니다. 그 다음 어제 이거 그 문재인 대통령 이 기자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A한테 B를. 기자들이 물어봐요. B를 A에게. 알겠어? 네. 자리를 막 바꾸면서 to나 for나 of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만 외우면 된다? for를 쓰는 동사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또 해봅시다. 우선은 1번은 뭔 말이에요? 그의 여자친구 에게 언니를 자, 그런 말인데 너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부분 애들이 해석을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글 순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해석할 때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 없죠. 봐봐. 밥이 보냈어요. A한테 B를요. 밥이 보냈어요. 여자친구한테 꽃다발. 근데 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것처럼 해석을 할 겁니다.
백발백중. 근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읽으면 해석이 끝나야 돼.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를테면 글을 읽을 때는 바비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보냈어요라고 왔다 갔다 해석을 해도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계속 이런 습관이 들면 듣기를 못합니다. 듣기는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바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읽으면 바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해서 마지막 문장 딱 끝나면 그냥 해석이 딱 끝나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은 그냥 순서를 해치지 않고 그냥 해석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뒤에 오고, A가 뒤에 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여기다가 투나 포나 오브를 쓰면 되잖아. 그죠? 오브를 쓰는 경우는 에스크였고 포를 쓰는 경우 언제라고 말해봐. MBC M이 뭐였어요? 메이크, B는, C는, G는. 이게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for하고 of에 해당이 됩니까? 이 샌드라는 단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니까 뒤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 수잔이 만들어 주었어요 A한테 B를. 됐습니까? 수잔이 만들어 주었어요 B를 A에게 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쓰면 되겠어? 그렇죠. 메이크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근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잘 보고 네 1번 같은 경우 재밌죠. 걸프렌드가 붙였어야지 여자친구가 됩니다. 떨어뜨렸으면 여사친이 됩니다. 오, 되게 잘 써야겠네. 네, 그래서 눈에 띄어서 페페로니 피자는 맛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배운 거 잘 복습을 해서 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잘 해야지 이거 뒤에 막 쏟아지는 문제들을 잘 맞출 수 있으니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5형식이 제일 어렵겠다.